본 방송은 3월 22일 토요일에 녹음됐습니다. 고품격 야구 라디오 야자수 힘차게 문을 열겠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625번째 에피소드 두 번째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진행을 맡은 호스트 윤영선입니다. 자, 오늘도 지난 방송에 이어 송준영 PD님, 김예찬님, 그리고 황규진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자 이제 메인이죠. 29위부터 1위까지 쭉 달려볼 건데요. 네. 29위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바로 가시죠. 네. 가야죠. 이제 랭킹쇼니까 설명충은 끝났습니다. 네. 이제 뭐 다 아는 이야기, 다 아는 선수들이구만. 29위 같은 경우에는 뭐 지난 시즌 말도 안 되는 활약을 보여줬던 제런 듀란입니다. 예, 보스턴 레드삭스의 중견수, 외야수, 그리고 나이도 생각보다 많지 않아요. 이제 28살 시즌에 들어가는데 이 선수 지난 시즌에 우리 야공소 그 야자수 방송에서 몇 번 말씀드렸는데 진짜로 말도 안 되는 활약 보여줬어요. 그죠? 그렇죠. 예, 사실 지난 시즌 그 신계에 계신 분들, 아메리칸 리그 신계에 계신 분들이 좀 있어서 문제였지 인간계 MVP였습니다. 사실상. 그래서 올해 그 메이저리그 공홈 기준으로도 27위 랭킹을 받은 선수고 이번 시즌 기대치가 나름 높아요. 보스턴에서도 이 선수 리드오프로 계속 쓴다는 얘기 지금 나오고 있고 제 생각에는 지난 시즌이 커리어 하이일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닌데 야구를 하는 모습을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자리를 잡은 것 같아요, 그죠? 원래부터 유망주 시절부터 투울 평가는 항상 좋게 받았던 선수인데 이제 몇 번 다른 야자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개인적인 이슈라든가 약간 심리적인 문제 이런 것들 때문에 고생을 하다가 드디어 자리를 잡고 이제 본 실력을 보여준 케이스라 이제 딱 나이도 프라임, 신체도 한창 절정에 올라와 있는 선수. 이제 앞으로 몇 년간 어떤 활약을 보여줄지 굉장히 기대가 되는 선수입니다. 그냥 이 선수도 완상형 외야수죠. 배럴 타고 잘 뽑고 볼넷 많이 뽑고 수비 깔끔하고 WRC 잘 뽑고 뭐 앞으로가 기대되는 선수다. 우리 이제 규진 씨가 재밌는 기록 하나 준비해 오셨는데 한번 말씀해 주시죠. 네, 뭐 야구공작소 인포그래픽으로도 올라간 걸로 제가 들었었는데 그냥 작년에 메이저리그 최초로 한 시즌에 13루타, 20홈런, 30도루 그리고 42루타를 기록한 최초의 MLB 선수라고 합니다. 10, 20, 30, 40. 네. 우리가 이런 걸 젠가라고 합니다. 진짜 말도 안 되는 끼워 맞추기. 진짜. 네, 뭐 어쨌든 최초의 메이저리그 100년 넘는 메이저리그 역사 최초의 그렇죠. 기록이니까 한번 재밌어서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참 이 10, 20, 30, 40 이런 건 다 누가 세는지 참 신기한 기록이네요. 베이스볼 레퍼런스 같은 데서 일하시는 분들이 막 트위터 같은 데 막 올라오더라고요. 막 올립니다. 이런 거. 신기해 이런 거 어떻게 찾나 몰라. 그러게요. 네, 29위는 보스턴의 제런 듀란 선수였고요. 28위는 제가 참 좋아하는 선수인데요. 애리조나 디백스의 코빈 캐롤 선수입니다. 38위를 차지했고 28위. 아, 28위. 네, 28위죠. 규진님이 상당히 높은 순위를 또 주셨습니다. 이유를 알 수 있을까요? 네, 그냥 사실 이거는 제 정말 개인적인 취향이기도 한데 제가 옛날에 야구 볼 때부터 제가 응원하는 팀에 사실 굉장히 좌타 똑딱이가 정말 많았습니다. 특히 좌타 똑딱이 외야수가 정말 많았는데 사실 캐롤이 메이저리그에서는 굉장히 뭐 그런 유형에 가까운 선수라고 생각해서 제가 신인왕 받을 때부터 굉장히 좋아했던 선수 중 하나고요. 작년에 물론 소포머 징크스가 좀 전반기엔 좀 심하게 있었죠. 그래서 사실 애리조나가 거의 정말 아깝게 가을 야구 진출을 못했었는데 후반기에는 사실 또 어느 정도 반등하는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뭐 올해도 제가 굉장히 높은 순위를 준 이유는 그냥 올해도 물론 신인왕 때는 막 뭐 MLB 퍼스트 팀까지 들어가는 활약이었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그래도 1년 차와 작년 정도의 사이 정도의 성적은 충분히 기록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서 뽑아봤습니다.
한 가지 재밌는 게 뭐냐면 저희 투표에 참여해주신 정현님은 다른 패널분은 캐롤을 아예 50위 안에 넣질 않았어요. 넣는다면 51위에서 55위 사이에 넣는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왜냐고 제가 물어봤는데 이 선수는 애초에 장타를 많이 치는 유형의 선수라고 본인은 생각하지 않았고 유망주 시절에도 나름 이름이 날릴 때도 자세히 리포트도 보긴 했는데 장타자 유형은 절대 아니었는데 네. 루키 시즌에 홈런을 30개 때렸죠. 30개 이상 때렸는데 그게 독이 된 것 같다. 그러니까 어프로치 자체가 좀 약간 왜곡이 된 것 같다. 그래서 지난 시즌 보게 되면 실제로 모든 타격 관련 지표가 전방위적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렇죠. 타격률이랑 출루율이 많이 떨어졌어요. 예, 그 두 개 특히 그 출루율 부분에서 특히 좀 이슈가 있었는데 이거 원래대로 복구해 놓지 않으면은 지난 시즌이 저점이 아닐 수도 있을 것 같다라고 극단적으로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저도 거기에 100% 동의는 아닌데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는 게 어느 정도 동의는 해요. 어프로치를 교정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절대 장타자 유형으로 갈 만한 사이즈는 어떤 툴 같진 않아 보여요. 전혀 아닙니다. 예, 오히려 15개 홈런, 20개 홈런 노리는 그 교타자 좀 발을 이용한 밸류를 뽑아내야 되는데 지난 시즌에는 소포머 징크스도 있겠지만 좀 여러모로 영상을 봐도 약간 스윙이 조금 약간 본인에게 맞는 그 어프로치 같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좀 만질 필요가 있어 보인다. 코빈 캐롤은 20, 20을 노려야 되는 선수지 그쵸. 30, 40을 노릴 선수는 절대 아니거든요. 말씀해 주신 대로 좀 어프로치로 다르게 가져갈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충분히 젊은 나이에 엘리트급으로 올라온 선수인 건 맞으니까. 재능 있는 선수입니다. 네. 근데 저도 지난 시즌 저점이 아닐 수도 있겠다는 생각은 해요. 그래도 높여주긴 했습니다. 봐야 알겠죠. 네. 근데 지난 시즌 기준 성적으로 봐도 나쁜 성적은 아닙니다. 그렇죠. 결코. 그래서 단지 워낙 기대한 그쵸, 신인 시즌에 보여준 게 워낙 퀄리티가 높으니까. 제가 아까 신인 시즌에 30홈런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25개였습니다. 교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캐롤 얘기는 이 정도로 정리를 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 보시죠. 네, 다음 선수 이제 27위 선수입니다. 보스턴 레드삭스의 라파엘 데버스 선수인데요. 4명이 투표를 한 마지막 선수인데 솔직히 제가 또 빠뜨렸거든요. 깜빡했거든요. 네. 제가 그러지 않아도 카톡으로 물어봤어요. 왜 뺐냐고. 데버스를 뺄 수가 없는데 왜 얘 50위 뺐나. 안에도 안 들어가요? 그랬더니 까먹었다. 그래서 사실상 실제 순위는 한 12, 18위, 20위 연전이라고 보시면 될 겁니다. 네. 제가 1부 때 길버트 선수랑 커비 선수한테 사과를 했었는데 데버스 선수 뭐 이 방송 안 듣겠지만 심심한 사과의 말씀을 또 드리고요. 데버스의 또 얘기를 또 해보겠습니다. 데버스의 특장점이라고 한다면 또 뭐가 있을까요? 특장점이라 한다면 풀스윙을 가져가면서도 안정적인 컨택이죠. 그리고 그쵸. 60에서 65 정도 되는 아주 꾸준한 그 로파워. 안정적인 툴을 가지고 있죠. 그렇죠. 타자로서 굉장히 완성도가 높은 타자입니다. 그러니까 어프로치 자체는 되게 공격적인 편이고 스윙도 경기 보스턴 팬분들은 아시겠지만 모든 스윙을 풀스윙으로 가져가는 그러니까 진짜 풀스윙에 미친 정신병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을 잘 맞춰요. 그리고 아직도 28이고요. 아직도 어리고요. 왜 보스턴이 보가치를 내놓고 데버스를 지켰는가? 완벽한 선택이었죠. 에 대한 대답이 확실히 요즘은 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시즌에 3루수로는 안 뛸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는데 1루로 간다는 얘기 1루 지타 얘기가 있는데 뭐 그렇게 해도 1루 지타로 간다고 해도 리그 정상급 타자이기 때문에 별 문제는 없어 보이고 차라리 나을 수도 있어. 3루 수비가 워낙에 안 좋았기 때문에 지난 시즌. 네. 그렇죠. 이제 핫코너로는 뛰기가 힘든 것 같아요. 브렉먼이 있으니까 이제. 그리고 뭐 타격이야. 뭐 삼진이 좀 많긴 합니다만 워낙 타구질이 좋지 않습니까? 그렇죠. 배럴 타구가 너무 인상적이고 그리고 지난 시즌에 뭐 어깨가 아프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이번 시즌에 뭐 부상만 없다면 지난 시즌보다는 더 지난 시즌이 약간 좀 바운딩하는 시즌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네. 이 선수가 그 본격적으로 브레이크아웃을 했던 2019년 시즌 이후로 그 코로나 시즌 제외하면은 OPS가 .850 이하로 내려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어요. 꾸준한 게 최고 장점이에요. 이게 전혀 안 그렇게 생겼는데 꾸준한 게 최고 장점이에요. 맞아요. 홈런 꾸준히 30개 언저리 쳐주고 삼진 많이 당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엄청 많이 당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프로필 감안하면. 그리고 뭐 맞췄을 때 타구질은 뭐 아까도 말씀해 주셨지만 말할 것도 없이 리그 최정상급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프라임에 들어가는 리그 최정상급 타자. 1루로 간다고 해도 밸류는 충분히 나온다. 뭐 이것만으로도 이 선수가 왜 탑 20, 탑 30에 들어가는지 설명은 다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좋은 타자예요. 예. 네, 그렇게 해서 라파엘 데버스 선수 마지막으로 또 한번 또 사과드리면서 다음 선수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는 다 뽑은 선수들이죠. 5명 다 투표했어요. 네. 이제부터는 빼먹지 않은 선수들. 예.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맷 올슨 선수가 26위 성적을 받았는데
정현님이 조금 순위를 높게 주셨네요. 이유가 따로 있었나요? 정현님은 제가 정현님하고 코멘트 이제 이것저것 나눠 보면서 이제 느꼈던 건데 툴 중시한다고 하셨잖아요. 그리고 건강 중시한다고. 그러면 뭐 그럼 올슨 높은 그럼 말 하죠. 올슨이죠. 올슨 파워 툴을 되게 좋게 보신 것 같다. 전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동의합니다 거기에. 저도 뭐 툴은 인정합니다만 저는 맷올슨이 좀 낮게 줬거든요. 왜요? 뭐 아시지 않으세요? 약간 피트 알론소랑 비슷한 맥락인가? 네. 저는 요즘 리그 일루스들이 다 비슷한 문제를 겪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 오히려 데버스가 일루로 가도 네. 경쟁력이 전혀 안 죽는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최고의 일루스다. 일루로 가도. 뭐 최고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상급으로는 갈 수 있겠죠. 뭐 프레디 프리먼 바로 아래 정도는 되겠죠. 데버스가 지금 가도. 그리고 올슨의 타구 프로필을 보시면 장타가 점점 내려갑니다. 그건 그래요. 배럴 타구 비율도 점점 내려가고요. OPS도 그렇고, 그러니까 타격 생산성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하나 참고할 만한 사실은요, 이제 투수들이 맷올슨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런 것 같긴 해요. 네. 그 접근할 때 보면 인존 비율이 점점 높아지고 있어요. 물론 올슨이 뭐 그렇다고 뭐 지난 시즌은 좀 전 저점이라고 생각해요. 올슨이 뭐 지난 시즌 보여준 만큼 지난 시즌 OPS가 6이잖아요. 790. 790이요? 네, 후반기에 반등해가지고. 근데 반등한 게 잘못 봤네요. 장타율이. 장타율이. 네, 장타율을 봐야지. 네. OPS가 지난 시즌 0.79, 그러니까 8에 못 넘었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홈런도 29 홈런인가? 많이 30홈런 못 넘겼잖아요. 뭐 타구 속도도 내려갔고요. 뭐 여전히 생산성 있는 선수인 건 사실입니다만, 올슨의 이 하락세가 과연 바운딩 할 수 있는가? 좀 바운딩 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제 엘리트급 일루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바로 아래다. 네, 엘리트 바로 아래는 그러니까 바운딩하면 다시 엘리트급으로 갈 수 있는데 지금은 뭐 컨버전한 데버스라든지 뭐 프레디 프리먼, 뭐 브라이스 하퍼 이정 같은 선수로 묶긴 좀 어렵다. 바로 지금의 맷올슨은 바로 아래 티어. 알겠습니다. 근데 애슬레틱스에서 넘어와서 브레이브스 초반기의 맷올슨은 정상급이죠. 그렇죠. 22, 23년 시즌. 근데 단지 지금 좀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 맷올슨이. 그러니까 실제로 23년 시즌이 커리어 하이였어요. 그렇죠. 그때는 OPS가 거의 1.0에 육박했는데 바로 다음 시즌이었던 24시즌에 3년에 54홈런을 쳤는데 54홈런. 정점이었죠. 네. 근데 지난 시즌 확실히 타구 속도라든가 어떤 그 컨택률 측면에서도 많이 좀 아쉬운 모습을 보여줬고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볼넷 생산성도 5% 가까이 까였고, 그러니까 모든 유의미한 지표에서 다 좀 한 단계 이상씩 내려왔기 때문에 당장 이번 시즌을 앞두고 높은 순위를 주긴 어렵다. 그렇죠. 어느 정도 공감합니다. 당장 다음 시즌에 되면 확 뛸 수 있는 선수죠. 맞아요. 네. 기본 툴이 워낙에 좋은 건 사실이기 그렇죠.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이렇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네. 네. 다음 순위는 이제 25위입니다. 작년 야자수 순위도 25위였네요. 이게 MLB 공홈 순위도 25위예요. 이 선수는 25에 미친 것 같아. 25의 남자. 네. 애리조나 디백스의 선발 투수인 코빈 번스 선수입니다. 저는 좀 점수를 높게 줬고 준영님은 상당히 낮게 주셨습니다. 투수인 부분이 좀 낮게 준 거기에 좀 포함이 됐는지. 투수인 부분도 있고 저는 2022년 시즌 그 볼트랜다 그 미러키 시절에 그 막바지 코빈 번스는 사실 굉장히 좋게 봤거든요. 2021년, 2022년만 해도 저는 리그 원탑 투수라고 생각을 할 정도로 되게 좋게 봤는데 그 후로 삼진 생산성이 점점 줄어들고 피홈런이 갑자기 늘어나면서 평가를 약간 내릴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일단 지금 단계에선 여전히 에이스 레벨의 투수이면 분명하나 나이도 찼고 그 한창 2021년, 2022년에 비하면은 한 단계 내려온 건 어쩔 수 없다. 이런 인상이 있고 다른 거보다 모르겠어요. 커터를 원래도 계속 던지던 선수였잖아요. 그렇죠. 꾸준히 커터를 던지던 선수였는데 커터의 디자인이 바뀐 건지 아니면은 그 세컨더리들과의 페어링이 뭐 달라진 건지 아니면 그냥 타자들이 적응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이 커터의 위력이 매년 반 단계씩 내려오고 있는 느낌. 특히 삼진 생산성 측면에서 아쉬움이 계속 남는다. 뭐 이 정도의 이 정도의 억가. 이건 억가예요, 사실. 근데 전 커터보다도 커브가 맞아요. 커브 이슈가 좀 있어요. 커브 이슈가 좀 크다고 생각해서 뭐 삼진율이 좀 많이 내려갔죠. 이제 그렇죠. 코빈 번스라고 하면 메이저리그의 피칭 퀄리티에 대한 그
개몽을 하게 하신 선수 이제 개몽. 피치 퀄리티 개몽을 일깨운 선수 개몽까지. 아닙니까? 이제 그 싸이영 때 모두 기억하시잖아요. 기억하죠. 이제 11년 인인 가치를 무너뜨린 이제 선봉장 아니겠습니까? 그쵸. 근데 그 피치 퀄리티의 코비 번스인데 그 피치 퀄리티가 점점 하락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볼넷을 많이 안 주는 건 사실입니다만 삼진도 그만큼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 좀 저는 좀 워닝 사인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코비 번스가 안정지향적으로 가고 있다는 네. 느낌이 좀 있긴 한데 좀 뭐 당연히 엘리트급 선발 투수기 때문에 그쵸. 이 위치에 있는 건 사실입니다만 좀 뭔가 점점 하락세가 보이는 게 아닌가라는 살짝의 의문이 들긴 해요. 물론 지금 디백스랑 계약하긴 했지만. 그렇죠. 근데 저는 오히려 이게 꼭 나쁘진 않은 게 이 선수 투구 레퍼토리 변화하고 있는 걸 보면은 약간 그 플로어를 다지는 느낌으로 가는 것 같긴 해요. 좀 안정성을 예, 갖춘다. 그 커터의 그 히트맵이라든가 여러 가지 세컨더리들의 그 디자인을 보더라도 오히려 약간 뭐라고 해야 되나? 그 하드hit을 좀 억제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미크 컨택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존 안쪽에서 약간 좀 디자인을 좀 다르게 가져간 느낌이라 삼진이 줄어드는 건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아쉽긴 하지만 결코 나쁜 투수는 아니고 오히려 롱런하기 위한 길을 택한 게 아닐까라는 그 정도의 약간 좀 합리화, 정당화 정도는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좀 그리고 번스 이제 홈필드가 체이스필드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도 괜찮은 변화인 것 같아요. 나쁘지 않아요. 네. 애리조나를 생각하면 그 변화가 더 맞는 것 같긴 해요. 그래서 엘리트 투수고 그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고 이번 시즌에 어떤 방향으로 본인의 레퍼토리를 좀 변화시킬지 뭐 이게 좀 궁금하긴 하다. 그리고 2억 달러의 팔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걸로 증명됐다고 봅니다. 충분합니다. 네, 24위를 이제 또 보겠습니다. 저희가 1부 때 얘기를 했던 잭 휠러 선수와 함께 유의하게 나이가 가장 많은 선수인데요. 이 선수 드래프트는 2년 전이 2007년 드래프트이기 때문에 드래프트로 따지면 오늘 탑 50 순위 중에 제일 늙었네요. 가장 최연장자 선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경험이 풍부하신. 작년에 이제 역대 최초로 월드 시리즈 끝내기 말홈런을 쳤던 다저스의 프레디 프리먼 선수입니다. 24위이고요. 저는 온전히 나이 때문에 순위를 좀 낮게 그렇죠. 그런 것 같아요. 했는데 다른 분들은 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다른 분들 말씀하시죠. 저는 나중에 그냥 말하겠습니다. 뭐 설명이 필요한가요? 이 선수 저는 오늘 언급된 모든 선수들 중에 거의 U2 뭐 3-4명밖에 안 되는 명예의 전당 확정된 선수라고 보고 그렇죠. 그냥 야구 잘합니다. 리그 최고의 엘리트 타자고 완성체고 뭐 육각형 꽉 찬 육각형이고 저는 2010년대까지 다 해도 그냥 최고의 타자 탑 5 뽑으면 프리먼 넣어요. 그냥 들어가야죠. 무조건 들어가요. 그냥 지금도 그 폼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이 나이까지도 물론 지난 시즌에 좀 떨어지는 게 보이긴 했지만 진짜 좀 억가가 많았어. 근데 지난 시즌은 저 세부지표 뜯어봤는데 갑자기 OPS가 좀 8호사락같이 찍혔길래 진짜로 하락세인가 하고 세부지표 뜯어봤는데 좀 많이 억가요. 운이 좀 많이 없긴 했어요. 근데 뭐 그거랑 별개로 타구 속도가 줄어든 것도 사실인데 그렇다고 해서 OPS가 갑자기 100 가까이 까일 정도로 못 친 건 아니고 그냥 뭐 운이 없었고 자연스럽게 운동 능력이 좀 떨어지는 수준? 근데 올해도 잘할 것 같아요. 그냥 워낙에 타격이 그 어프로치라든가 여러 면에서 너무 완성도가 너무 높은 선수라서 네. 그냥 대단하신 양반이다. 아직도 이렇게 한다는 게. 최고의 장점은 꾸준함인데요. 맞아요. 그 꾸준함을 엘리트 레벨에서 보여준다는 게 얼마나 그렇죠. 대단한 건지 프레디 프리먼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사실 방금 말씀해주신 지난 2024년은 프리먼 개인에게 얼마나 힘든 한 해였습니까? 지난 시즌에 일단 아들 맥스가 길랑발의 증후군 걸려가지고 뭐 필드 아웃도 됐었고요. 뭐 부상도 2차례나 있었고요. 그래서 가을 야구에서 내내 부진하다가 그 월드 시리즈 1차전 이후로 6경기 연속 홈런 역사상 최초죠 그것도. 그렇죠. 네. 애틀란타 포함입니다. 뭐 정규 시즌에는 많이 빠졌습니다만 결국 20홈런을 넘겼습니다. 그리고 뭐 더 프레디 프리먼에 대해서 설명할 필요가 있을까요? MVP급 플레이어고요. 뭐 지금 당장 메이저리그에서 손꼽히는 일루수 뭐 블라디 게미로 주니어, 브라이스 하퍼, 그다음 프레디 프리먼 아니겠습니까? 뭐 그리고 나이가 아무래도 이 성적에 있고요. 근데 당장 저는 나이 때문에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거지. 당장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보면은 탑10 안에 드는 아직도 탑10 안에 드는 선수다. 탑10 발석은 충분히 갈 수 있죠. 하지만 나이가 35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그건. 언제 꺾일지 모른다라는 우려는 항상 있지만 그쵸.
저는 그렇게 쉽게 꺾일 선수는 아니라고 생각하고요. 당장 뭐 LA 다저스 팬분들이 프레디 프리먼 퓨처 이제 포스트 프레디 프리먼을 많이 걱정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는 포스트 프레디 프리먼은 여전히 프레디 프리먼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남을 것 같아요. 이 계약 이후에도 한 1, 2년 정도. 메이저리그 공홈에서도 탑백 뽑을 때 이번 시즌 프레디 프리먼 8위에 뒀습니다. 네, 여전히 탑10 말석 정도는 차지할 만한 기량을 가진 선수고 저는 하나 더 보강하자면 그 코너 맥그리거 이제 MMA 보시는 분들은 유명한 선수죠. 코너 맥그리거라는 선수가 한 말이 있어요. 힘보다 중요한 거는 프리시전하고 타이밍이라고. 그렇죠. 프레디 프리먼 제가 지표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이 선수가 타고난 파워툴이 뛰어난 선수가 아니에요. 그렇죠. 아닌데 그 타이밍과 메커니즘과 그 본인에게 맞는 그 히팅 스팟 찾는 게 기가 막혀요. 역대급 타자입니다. 그래서 스윗 스팟 때리는 거라.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정말 타고난 엘리트 타자고 정말 타고난 재능을 가진 축복받은 선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나이에도 뭐 스탯 같은 거 보시면 딱히 기량저하 신호는 없어요. 맞아요. 단지 지난 시즌 좀 많이 복합적으로 억가가 있었고 이번 시즌엔 다시 반등할 거라고 확신합니다. 잘하길 바랍니다. 네. 명예의 전당 이제 확정된 선수기 때문에 그렇죠. 모자만 고르면 돼요. 네. 어디로 갈지 궁금하네요. 애틀란타로 갈 것 같긴 해. 근데 어지간하면 MVP가 있으니까요. 그렇죠. 네. 넘어가시죠. 네, 이렇게 프리먼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23위 선수는 이번에 보스턴으로 이적을 한 게럿 크로시의 선수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 선수의 팬이라서 좀 보스턴 가는 것도 좀 마음 아팠는데 그래서 점수도 좀 높게 줬던 부분이 있고요. 그쵸. 메이저리그 공식 홈페이지 순위는 56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야자수 순위에는 작년에는 없었네요. 그렇죠. 당연히 없었죠. 작년에 넣었으면 미친 사람이죠. 이상한 사람이지. 크로시의 선수는 어떻게 보시나요? 리그 최고의 패스트볼 커터 최고 자원. 그리고 세컨더리가 아직은 좀 약간 애매하지만 체인지업으로 벌충을 한다. 근데 체인지업 구사 비율이 10%가 안 돼요. 제가 알기로는 그냥 패스트볼 변형 손가락 장난질로 이제 밸류를 내는 선수인데 그 패스트볼의 스토프가 워낙 미친 수준이라 지난 시즌 삼진 비율이 제가 알기로는 메이저리그 선발 중에 1위 다쳤던 걸로 알아요. 이닝이 그렇게 많지도 않았는데 심지어 시즌 중반 이후에 셧다운이 됐는데 이닝 제한이 걸렸는데 146이닝 던지면서 삼진을 209개 잡았습니다. 말이 안 돼. 말이 안 돼요. 퀄리티가 200이닝을 만약에 던졌다고 치면은 거의 283진, 300삼진 가까이 잡는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거고. 이게 실질적 선발 첫 시즌이라는 게. 대단하죠. 예. 삼진 잡는 능력은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포심 평균 구속이 97마일. 미래가 기대되는 선수죠. 저만 투수가 대단하죠. 그리고 그 기록은 MLB 역사상 최악의 팀에서 나왔다. 그렇죠. 화이트삭스 수비적으로도 도움을 많이 못 받았어요. 이번 시즌에 이제 보스턴은 물론 이제 화이트삭스의 코미리카 파크보다는 좀 더 타자 친화적인 건 맞습니다만 페네이 파크가. 그렇죠. 팀 환경은 좋다. 네, 하지만 득점 지원과 수비 지원을 더 잘 받을 가능성이 높다. 좀 더 스탯이 이쁘게 뽑힐 가능성이 높다. 지금 리그에서 가장 역동적인 선발 투수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스트라이더가 부상 복귀 이제 시즌이기 때문에 좀 약간 톤 다운을 할 거라는 걸 감안하면 다음 시즌에 보는 맛 하나만큼은 가장 확실할 선발 투수 중 하나라고 생각을 하고 레퍼토리를 근데 보강을 하긴 해야 될 거예요. 어쨌든 여기도 패스트볼과 변형 패스트볼을 이용한 투피치 느낌이 나는 투수기 때문에 보스턴에서 어떤 로드맵을 가지고 이 크로셔라는 투수를 만져 나갈지 그리고 그 성장 방향을 잡을지 왜냐면 아직 어린 투수기 때문에 그게 제일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을 하고 앞으로가 정말 기대되는 투수다. 미래 밸류만 놓고 따지면은 리그 탑 5에 무조건 드는 투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일단 뭐 화이트삭스를 나간 것부터 자체가 탈 화이트삭스 크게 올라갈 만한 그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선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이렇게 살펴보고요. 22위인가요 이제? 22위. 네. 텍사스 레인저스의 코리 시거 선수인데요. 규진님이 조금 점수를 낮게 주셨는데 코리 시거에게 점수를 낮게 준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게요. 네, 그 시거 단순히 이제 그냥 점수를 좀 낮게 평가한 이유만 간단하게 설명을 하면 사실 저는 내구성이 계속 의심이 들어서입니다. 네. 아까 그 오닐 크루즈 선수 얘기할 때도 잠깐 얘기가 됐던 내용인데 사실 시거 선수도 물론 크루즈만큼은 아니지만 굉장히 신장이 큰 유격수에 속하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사실 다저스에서 유격수로 출전을 할 때만 해도 사실 굉장히 이제 의문점이 굉장히 많이 있을 때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거 선수는 실제로 근데 물론 23년에 월드 시리즈 MVP도 받으면서 텍사스의 우승을 이끌긴 했지만 뭐 제가 알기로는 막 탈장 수술 뭐 이런 것도 계속 받았었고 유격수에서 물론 당연히 출전을 하면 정말 리그 최고의 유격수 중 한 명이지만 언제까지 유격수에서 이런 꾸준한 출장을 가져줄지가 사실 저는 굉장히 많이 의문이 들어서 조금은 순위를 낮게 다른 분들에 비해서 평가했습니다. 포지션에 대한 의문점이 있다. 네, 예. 포지션에 대한 의문점이 뭐 이제 나이를 사실 꽤 많이 먹을 만큼 그쵸? 먹었으니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다른 것보다 이 선수 타자로서의 밸류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유격수 역사상 최고입니다. 그렇죠. 엘리트죠, 엘리트. 네. 근데 이제 그 외의 모든 부분이 조금씩 의문부호가 붙는다는 게 문제겠죠. 특히나 제가 제일 우려스러운 지점은 발이 좀 심해요. 이게 원래는 제가 알기로 다저스 시절만 해도 이 선수가 뭐 호타준종 뭐 도루왕 이런 건 아니지만 발이 이슈가 되는 선수까지는 아니었던 걸로 기억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냥 적당한 주자. 뭐 도루를 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뭐 무상에서 뭐 똥차는 아닌 느낌이었는데 진짜 지금은 심해요. 이게 좀 제가 세번트 저는 눈으로 본 것만 해도 심하다는 느낌이었는데 세번트 들어가니까 말이 안 돼요. 스프린트 진짜. 스피드가 하위 10%인 건 그건 둘째치고 엑스트라 베이스 컨버전율도 리그 꼴찌 수준인데다가 주루에서 마이너스가 말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거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에요. 지금 하체 쪽에 부상이 누적이 된 선수잖아요. 어쨌든. 그렇죠. 그래서 이 밸류를 어떻게 보존을 할 것인가, 몸 관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분명히 고민을 해야 될 부분이고 수비적으로는 여전히 그냥저냥 괜찮은 유격수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건 일단 앞으로 한 1, 2년 정도는 그래도 큰 이슈가 없는데 그 결국엔 몸입니다. 그 건강 이슈와 이 주루 이슈, 거기서 파생되는 이런 것들을 어떻게 그 리스크 관리를 할 것인가. 그게 앞으로 몇 년간 코리 시거라는 선수의 밸류를 좌우할 것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 배신자에게 할 말이 많지 않습니다. 근데 뭐 최고의 유격수고요. 최고의 좌타자고요. 단지 몸 상태는 최고가 아니다. 그냥 코리 시거는 안 아프면 잘하고요. 아프면 못해요. 네. 단지 그뿐입니다. 네. 네, 코리 시거 선수 얘기도 나눠봤고요. 21위 선수 보겠습니다.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28살 3루수 선수인 오스틴 라일리 선수인데요. 저희 5명의 의견이 다 비슷비슷했습니다. 맞아요. 다 중위권 정도의 순위를 줬는데 라일리 선수는 어떻게 평가하시나요? 라일리는 딱 제 기준에서는 한마디로 정리가 돼요. 수비를 그럴듯하게 하는 데버스요. 수비를 그럴듯하게 하는 데버스. 진짜 프로필이 비슷해요. 네, 비슷한데 근데 타자로서의 프로필도 많이 비슷하고 맞아요. 뭐 수비수로서는 라일리가 그래도 조금이나마 더 낫고 그러니까 3루수를 시킬 수 있는 정도니까 고민 없이 그래서 랭킹이 좀 더 높은가 싶은데 거의 비슷해요 진짜로 그냥 데버스예요. 그냥 데버스예요. 우타자 데버스. 예, 우타자 버전 데버스 느낌이라 뭐 수비 좀 잘하고 설명을 할 게 있나 좀 더 싶고. 삼진 잘 당하고 삼진율은 조금 더 거슬리긴 하네요. 예. 삼진이 25%인가 그래요. 예, 그래서 참 뭐 그렇습니다. 지난 시즌에 좀 부진하긴 했는데 그 부진한 시즌에서도 결국 복구를 해서 OPS .783까지 만들어냈고 근데 그 대신 아까 올슨과는 다르게 그 타구 프로필상 거슬리는 건 없어요. 운이 좀 없었던 시즌이었다. 그대로 프로필은 유지가 됐는데 뭐 바베비라든가 뭐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웠던 거지. 뭐 나이도 아직 올슨에 비하면 3살인가 4살 어리고 그리고 이 선수도 몸값이 묶여 있고요. 몸값이 싸게 묶여 있고 기량 대비 싸게 묶여 있고 매력적인 선수예요. 그렇죠. 예, 지난 시즌 홈런 19개 친 게 사실 좀 진짜 운이 없었다는 느낌밖에 안 들고 이 선수 그 히트 스프레이트 차트 보면은 담장 맞고 떨어진 공들이 되게 많네요. 맞아요. 밥 한 끼만 더 먹고 들어가지. 햄버거 하나 더 먹고 들어가지 그랬어 경기 전에. 이 선수가 작년에 그 8월 중순 정도에 제가 찾아보니까 에인절스전에서 그 투구에 손목을 맞아서 맞아요. 그대로 시즌이 아웃이 됐더라고요. 사실 그래서 뭐 그것 자체도 애틀란타가 작년에 워낙 운이 없기도 했지만 그냥 그런 부상 이슈만 없다면 뭐 말씀해주신 것처럼 그냥 어느 정도 국밥 같은 30홈런 100타점도 노려볼 수 있는 3루수라고 생각합니다. 솔리드하죠. 엘리트 3루수 수문장 내지는 엘리트 3루수의 딱 표본입니다.
네. 지금 뭐 워낙 위쪽에 지금 기량적으로 위쪽에 있는 선수들이 3루수가 많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걸 제외하면 라일리도 절대 빠지지 않는 선수 뭐 맞습니다. 위에 너무 막 호세라미레스, 그렇죠. 데버스, 마차도, 아레나도, 체프만, 브레거만 이런 선수들이 있어서 그렇지 라일리도 절대 빠지지 않는 엘리트급 3루수다. 맞습니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체프먼이라든가 아레나도에 네, 비하면 라일리가 낫죠. 이제 좀 꺾이는 감이 있는데. 네, 그래서 뭐 견적이 나오는 국밥 엘리트 3루수 이 정도로 정리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21위였던 애틀랜타의 오스틴 라일리 선수까지 살펴봤고요. 다음은 오늘의 가장 뜨거운 감자입니다. 22위인 LA 다저스의 무키 배츠 선수인데요. 이거 교통사고 당했어요. 이거 해명이 이거 보험에서 불러야 돼. 이거 잘못됐어요. 준영님이 22위 네. 주셨고 예찬님이 14위 그리고 규진님이 17위 그리고 제가 15위를 줬는데 갑자기 동현님은 렉카 불러야 되는데 이거 갑자기 50위가 나왔습니다. 이거 빨리 보험사 불러세요. 빨리 그 해명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요. 정현 씨한테 코멘트를 받았어요. 코멘트를 받았는데 정현 씨는 이렇게 설명하더라고요. 이따가 다른 선수 얘기할 때 알겠지만 자기는 부상 이력을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서 신체가 꺾여가는 거를 되게 치명적으로 본다. 부정할 수 없죠. 네, 그리고 배치가 지금 계속해서 다저스 상황 때문에 2루랑 유격을 지금 번갈아 가면서 봐야 되는데 이거 선수 본인한테는 분명히 안 좋을 것 같다. 그렇죠.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지난 시즌에 신호가 분명히 보였다. 그래서 만약에 배치가 다시 만약에 외야로 컨버전해서 원래 포지션에서 뛸 수 있다면 자기는 순위를 조정하겠다는 뉘앙스를 해주셨는데 직접 언급은 안 하셨지만 약간 그런 뉘앙스가 느껴졌는데 지금 다저스 환경에서 계속 뛰어야 된다면은 이거는 배치를 너무 갈아먹는 느낌이다. 저 유격수는 동의한데요. 이루수는 동의를 하지 못하겠습니다. 왜냐면 배츠 본인도 그렇고 다저스 랩에서도 그렇고 우익수가 이루수와 그러니까 내야수가 외야수보다 더 부담이 적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배츠를 이제 내리는 거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떤 말씀을 하시는지는 전 충분히 이해를 합니다만 그럼에도 50위는 50위. 그럼에도 보험사 불러야 될 것 같은데. 아니 이거 MLB 랭킹 5위예요. MLB 배치. 사실 저희가 준 순위면 그래도 10위권은 들어갈 선수인데. 그렇죠. 근데 저희가 준 순위에서도 사실 반영이 됐어요. 10위 안에 넣은 사람이 없긴 해요. 네, 그렇죠. 그러니까 다 어느 정도 이거 조금 꺾이고는 있다라는 걸 인지를 하고 있었다는 소리인데 50위가 막히는 건 저도 당황하긴 했어요. 그러니까 무키 배츠는 그 MLB 표현을 인용하자면 우아하게 나이 먹는 선수다라고 전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요. 지난 시즌 부상은 좀 억까잖아요, 솔직히. 왼손에 투구 맞아서 부상당한 라일리랑 비슷한 경우죠. 그래서 2개월 정도 쉬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런도 20개 가까이 쳤고요. OPS도 8.86 나왔고요. 뭐 그리고 올스타도 선정됐고요. 실버슬러거도 받았고요. MVP 표도 받았었고요. 32살이긴 합니다만 여전히 다재다능하고요. 일단 정말 모든 툴이 최고 육각형이에요. MLB의 이 선수보다 운동 능력 뛰어난 선수는 저 못 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루고루 어느 한 부분이 뛰어난 선수는 많습니다만 모든 부분이 이렇게 고루고루 뛰어난 선수는 전 무키 배츠보다 뛰어난 선수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유격수 컨버전을 시도조차 해볼 수 있는 거예요. 그렇죠. 배츠 아니면 누가 10년을 우익수 본 선수한테 유격수 시키겠습니까? 그 반대면 몰라. 근데 한 가지 저는 걸리는 게 있어서 22위에 두긴 했어요. 지금 3, 4년에 걸쳐서 배트 스피드 계속 우하향 찍고 그건 맞죠. 주루 밸류 계속 떨어지고 있고 수비 밸류도 지금 내야 컨버전 하면서 어쨌든 지표는 안 좋게 찍히겠죠. 이거 어쨌든 무리가 가고 있긴 합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선수도 언더사이즈다 보니까 신체에 무리가 누적이 되고 있다는 인상은 있어서 원래 워낙에 야구를 잘하는 선수라서 지금 하방 방어가 되는 거지. 그렇지요. 선수로서의 피크는 어쨌든 내려오고 있다는 인상은 받고 있어서 저는 랭킹을 22위 줬는데 그래서 저도 배츠 유격수는 반대예요. 네, 안 돼요. 그거 이제. 이루수를 빨리 시켰으면 좋겠어. 그러니까 솔직히 전 이건 다저스 구단이 좀 너무한다 배츠한테. 이 생각을 사실 좀 하고 있긴 해요. 저도 유격수를 계속 시킨다면 저도 30위, 40위까지 내릴 생각이거든요. 근데 저는 그러진 않겠지. 이순 선수가 언젠가 이루수로 갈 거라고 무조건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이 순위로 하고 일단 보험사 불러서 설명은 이 정도로 한 걸로 과실 비율 얼마 나올지는 알겠지만 전손이에요. 전손 정도면 그래도 조금은 참작이 된 것 같고요. 네. 19위도 역시 뭐 배츠만큼은 아니겠지만 조금 의외의 인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필리스의 브라이스 하퍼
선수인데요. 19위에 있는 이유가 어떤 게 있을까요? 전 딱 브라이스 하퍼는 이제 19위 정도가 맞는 것 같아요. 동의합니다. 네. 의외도 아닌 것 같아요. 이 위는 아닌 것 같아요. 좀 많이 꺾이는 게 보이고요. 네. 물론 뭐 가을 야구에서도 그렇게 잘하지 못하더라고요. 뭐 이제 물론 이제 현역 최고의 타자 중 한 명이죠. WRC 여전히 150 이상 기록할 수 있는 선수고, 뭐 홈런도 30개 이상 치고요. 뭐 2루타도 40개 이상 치는 선수로 알고 있고요. 근데 일단 토미존을 받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1루로 전업하게 됐고요. 그래서 뭐 햄스트링이라든지 좀 이제 잔 부상이 많아요. 손목도 그렇고 팔꿈치도 그렇고 부상이 좀 많이 당하고 이제 좀 브라이스 하퍼가 이제 그 신인 시절에 보여주었던 패기 넘치는 그 트라우트 vs 하퍼의 모습을 이제 못 보여줄 것 같고요. 그래도 트라우트보다 더 오래 갔네. 그렇죠. 그건 맞네요. 근데 그것도 트라우트도 내야로 들어온다면 어떨까? 그러니까 트라우트는 그 중견수 욕심을 그만 부렸어야 됐어. 맞아요. 좀 사이드로 빠질 필요가 있었는데 그래도 하퍼는 더 꾸준한 선수다. 이게 이런 말 하니까 좀 웃기네요. 그렇죠. 트라우트보다 하퍼의 꾸준함을 더 잘 쳐주고 있다는 게. 아무튼 하퍼는 이제 슬슬 우하향을 하고 있죠. 이게 타격 지표도 그렇고 본인의 포지션 옮겨가는 그 역사도 그렇고 이제 1루 지타 자원으로 분류가 되고 있고 주루 밸류도 어쨌든 피크 대비하면 많이 내려오고 있고 이제 수비는 사실상 이제 의미가 없고 타자로서 밸류가 나와야 되는데 다행히도 타자로서의 밸류는 잘 보존이 되고 있는 모양새고. 그렇죠. 그리고 일단 필리스의 심장이고요. 리더십 네. 툴, 그러니까 이 실력 외적인 툴을 좀 높게 쳐주고 싶어요. 하퍼란 선수는. 네. 좋은 선수고 한 시대를 풍미했던 선수고 이제 슬슬 어느 정도 마무리까지는 아니지만 아직 많이 남았지만 이제 어느 정도 피크를 지나가는 모습. 그러니까 저희가 1부 초반부터 말했잖아요. 10년대 초반 트라우트 시대가 가고 있다. 딱 그 걸치는 선수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하퍼도. 네, 브라이스 하퍼 선수 얘기도 해봤고요. 다음은 이제 뉴욕 매츠 이적 이후에 계속해서 타격 상승을 이끌어가고 있는 뉴욕 매츠의 프란시스코 린도어 선수가 18위로 이제 지정이 됐습니다. 린도어 선수는 어떤 선수인가요? 설명을 해야 될까요? 우리 방송 들어주시는 메이저리그 팬분들이라면 설명이 필요 없는 뭐 공수 겸장 린도어 리그를 대표하는 공수 겸장 유격수죠. 딱 리그 투웨이 숏스탑 하면 떠오르는 게 바로 린도어니까. 그냥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MLB 공식 표현을 빌리자면 컴파일 플레이어죠. 꾸준하게 높은 레벨에서 그러니까 딱 유격수 프레디 프리먼. 그렇죠. 꾸준하게 공수주 다 되고 뉴욕의 심장이고 뉴욕 매치에. 그리고 뭐 지금 수상한 게 없긴 한데요. 지금 파워 툴이 거의 A로드 바로 다음 급이거든요. 그렇죠. 이제 전체적으로 봤을 때 커리어만 봤을 때. 그리고 지난 시즌에는 살짝 초반이 또 애매하긴 했는데 결국은 제자리 찾아가는. 맞아요. 허하 시즌에 가까웠어요. 홈런 33개 때려내고 뭐 도루 밸류도 30-30에 도루 하나 부족했죠. 맞습니다. 그리고 뭐 수비는 뭐 그냥 FWR도 오타니 바로 다음 가는 선수고요. 뭐 부족함 없는 설명할 게 없어요. 엘리트 유격수다. 나이도 이제 31살 시즌 들어가는 거라 워낙에 이 선수 자기 관리 측면에서도 좋은 평가를 꾸준히 받는 선수고 부상 같은 것도 잘 안 당하는 선수고 생각 이상으로 정말 팀 입장에서는 내셔널리그 최고의 유격수죠. 맞습니다. 메이저리그 전체로 봐도 메이저리그 전체로 보면 한 놈이 있어가지고 좀 이상한 놈이 하나 있어가지고 내셔널리그 최고의 유격수입니다. 공수주 다 갖추고 있는 5툴 플레이어. 뭐 처음에 10년 3억 4,100만? 달러인가? 그때는 무리 아닌가라 했는데 이쯤 되면은 사실 돈 뽕 뽑고 있죠. 이쯤 되면. 제가 보기엔 이거 디스카운트 받은 거예요. 이제 지금 물가 감안하면 만약에 딱 지금 시대에 27살 린도어가 다시 FA 시작 나오면 5억에서 시작이에요. 그러니까 6억에서 시작. 말이 안 돼요 지금. 그래서 정말 감사한 선수고 어느새 이제 매치에서 5년 차를 맞이하고 있는데 사실 10년 계약 끝까지 잘할 거란 기대는 안 하고 앞으로 한 3년 정도만 잘해주길 바랍니다. 그 후에는 못해도 뭘 안 할 거예요. 해준 게 있는데. 그렇죠. 해준 게 있는데. 다음으로 넘어가시죠. 네, 다음 순위 이제 17위입니다. 샌디에이고 파드레스에서 지난 시즌 화려하게 이제 중견수로서 데뷔를 했던 잭슨 메릴 선수가 17위를 차지했는데요. 다들 이제 뭐 20위권 순위를 주셨는데 준영님은 조금 순위를 낮게 좀 주셨네요. 이유가 있을까요? 좀 더 올릴까 했는데 사실 낮게 줬다고 해도 제가 25위를 준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엄청 낮게 준 건 아니고 위쪽에 워낙에 엘리트
프라임에 들어간 엘리트 선수들이 많다 보니까 약간 유망주 딱지를 오히려 좀 안 좋게 반영해서 약간 낮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유망주 랭킹을 보통 후하게 주는 편인데 네. 오히려 완전 탑 랭킹에 유망주들을 잘 안 넣습니다. 저도 비슷한 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망주들은 탑 50 안에는 후하게 넣고 탑 100 안에는 되게 후하게 넣는데 탑 20 안쪽엔 유망주들 잘 안 넣어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25위에 둔 거지. 네. 이미 올스타 레벨에 되게 좋은 툴을 갖춘 선수라고 생각을 하고 저 개인적으로는 오히려 루키 시즌 코빈 캐롤보다도 더 이상적으로 봤습니다. 그리고 장기 밸류도 전 개인적으로 캐롤보다 더 선호하는 선수예요. 그렇죠. 네, 공수주 밸류가 다 고르게 밸런스가 잡혀 있고 파워툴 측면에서도 저는 코빈 캐롤보다 확연하게 더 메리트가 있는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기 때문에 훨씬 좋죠. 네, 그래서 앞으로가 되게 기대되는 선수고 제가 이 선수 특별히 좀 마음에 드는 부분은 수비적으로 감각이 되게 좋더라고요. 지표도 잘 찍히고 어깨도 좋고 플러스함. 예, 레인지라든가 뭐 여러 면에서 정말 완성도가 높은 선수라는 느낌을 받고 있어서 어떤 의미에서는 좀 업그레이드된 버전의 마이클 해리스 느낌을 좀 받았어요. 있는 걸 보고 그래서 여러모로 참 완성도가 나쁘지 않고 발전 가능성도 더 있고 몸을 조금 더 만들 수 있다. 벌크를 혹여나 조금 더 할 수 있다면 나이가 아직 어리니까 많이 더 큰 업적을 이뤄낼 수 있지 않을까. 되게 좋게 보는 선수입니다. 네. 공수주가 다 갖춰져 있고요. 이미 리그에서 수익권 선수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마찬가지로 저도 유망주 피처밸류로 쳐주기에는 이 위에 좋은 선수가 너무 많다. 맞아요. 그래서 딱 저도 준영님이랑 비슷한 순위 준 것 같은데 딱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MLB 공홈에서도 24등 줬어요 이미. 네. 그러니까 24등이면은 거의 엘리트 레벨이라고 네, 봐야죠. 이미 솔리드한 선수인데 네. 네. 이 위에 워낙 대단한 선수들이라. 이 진짜 백의 엘리트들이 아직 있다 보니까 21살짜리 약관의 나이도 이제 간 넘긴 놈이 뭘 들어가기에는 좀 버겁죠 아직은. 10년 뒤를 보시죠. 10년까지도 안 가는데 3-4년. 3-4년 뒤 봅시다. 네. 네, 그래서 이제 17위죠. 예, 17위가 잭슨 메릴. 네, 잭슨 메릴이었고 이제 16위로 넘어가면 됩니다. 16위는 뭐 이제 클리블랜드를 대표하는 선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했을 때 뭐 100이면 100 다 이 선수를 답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호세 라미레즈. 예. 클리블랜드에서 이제 어느새 13년 차 시즌을 맞이하는 호세 라미레즈 선수가 16위를 차지했습니다. 지난 시즌 억가 아니었으면 40 했겠죠. 맞죠. 맞습니다. 지금부터 말씀드릴 명단들은 저희가 한 선수당 1, 2분 단위에서 끊을게요. 왜냐면 이제는 다 엘리트입니다. 네. 싹 다 엘리트예요. 호세 라미레스 설명이 필요할까요? 이미 알렉스 로드리게스보다 20씩 많이 때렸고요. 맞습니다. 뭐 이미 리그 최고의 해작이야. 네, 말이 안 되죠. 클리블랜드 프랜차이즈의 구원자. 진짜로 이 선수 아니었으면 클리블랜드 플랜이 많이 망가졌을 거예요. 작년에 홈런 하나만 더 쳤으면 40, 40, 40이에요. 그러니까, 2루타 40개, 홈런 40개, 도루 40개. 그러면 이제 유일하게 알폰소 소리아노 이후로 처음이거든요. 네. 근데 하늘도 무심하시지. 근데 뭐 호레아사면에서 빠지는 게 없죠. 이제 외모 말고는 그렇게 귀여운 외모 말고는 이 정도면 뭐 귀여운 외모 말고는 정말 네. 살벌한 스탯을 뽑아내고 이미 맞습니다. 사실상 명예전당 확정급이라고 보고요. 맞아요. 그렇죠. 뭐 부족함이 없죠. 지난 시즌 그 타구 프로필 지표는 조금씩 좀 안 좋긴 했어요. 커리어 모비피가 좀 떨어지고 많이 떨어지긴 했는데 근데 이 정도 클래스의 선수는 일단 1차 지표를 그렇게 뽑아냈고 했다면 한 번 정도 그 면제부는 줘야 되니까 다음 시즌에 다시 한번 하드히 좀 끌어올릴 수 있으면 전혀 문제 없을 거라 보고요. 기본적으로 프로필 자체 특히 그 존 설정과 그 스윙 그 디서플린이 너무 좋은 선수라서 그렇죠. 자기가 원하는 공에만 스윙을 해요. 그리고 컨택을 꾸준히 가져가고 삼진 진짜 안 당합니다. 이게 그렇죠. 선수의 하방을 너무 탄탄하게 받쳐주고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래서 이 어프로치, 진짜 절제된 어프로치만 유지하면서 원래대로 하드인만 좀 뽑아낼 수 있으면은 뭐 지난 시즌 같은 그 1차 성적 충분히 다시 뽑아낼 수 있다고 보고 정말 우리 시대를 대표하는 타자 중에 하나다. 그리고 워낙 건강한 선수고요. 맞아요. 그리고 여전히 이 나이까지도 주루랑 수비 밸류가 꾸준히 나온다는 게 정말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네, 호세 라미레즈 선수까지 또 살펴봤고요. 이번에는 크로시에 선수 이후에 또 오랜만에 투수가 나왔습니다. 직전 시즌 디트로이트의 에이스로서 활약을 했던 타릭 스쿠발 선수가 15위로 선정이 됐네요. 근데 규진님이 조금 점수를 낮게 준 그런 부분이 있는데 19위 주셨네. 네, 낮게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네, 스쿠발 선수 물론 작년에 사이 영상 뭐 압도적이었죠. 아메리칸 리그에서는 압도적으로 사이 영상 수상하긴 했는데 제가 이거는 크로셰도 그렇고 이 스쿠발도 그렇고 이제 위에 투수가 딱 한 명 남았는데 이제 그 선수 뭐 누군지 다들 아시겠지만 그 선수도 그렇고 제가 전체적으로 여기서 순위를 가장 낮게 드렸는데 이거는 그냥 맨 처음에 지난 방송에서 제가 사사키 얘기할 때 언급했던 그냥 투수의 약간 누적 이닝과 부상 문제 때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스쿠발 선수가 나이도 제가 알기로는 96년생으로 알고 있는데 어느 정도 물론 이제 누적 이닝 그렇게 많다고는 할 수 없지만 이제 작년에 워낙 많은 이닝 던지기도 했고 워낙 빠른 공을 던지는 선수이기 때문에 향후 한 3, 4년을 바라봤을 때 과연 이 선수가 부상 없이 이런 엘리트급 피칭을 유지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 정도 순위로 뽑아봤습니다. 레퍼토리 정말 완성돼 있고 거의 지금 리그를 대표하는 완전체 투수죠. 최고죠. 네, 최고죠. 평균 구속도 97마일 나오고 패스트볼 같은 경우엔 체인지업 싱커 밸류는 거의 뭐 리그 정상급으로 지키고 있고 각 구종마다 그냥 커맨드 측면에서도 사실 뭐 어디 빠진 데 없이 리그 최고 수준이고 그러니까 5툴 투수라는 게 있다면 스쿠발일 겁니다. 저는 5툴 투수. 지금 이 랭킹에서 물론 위에 한 명이 더 있긴 한데요. 실질적으로 현재 메이저리그 최고 1위 투수는 스쿠발이라고 생각합니다. 동의합니다. 근데 위에 있는 선수는 일단 나이도 나이고 뭐 뒤에서 업사이드가 너무 살벌해서 그렇지. 지금 뭐 스쿠발은 뭐 SSW 그러니까 실밥 채우는 그 이후로 정말 많이 발전했고 뭐 체인지업이 진짜 기가 막히고요. 맞아요. 그때 뭐 수지굴관 수술 이후로 정말 최고의 선수죠. 뭐 저희가 길게 얘기해봤자 오히려 뭐 의미 없는 것 같고요. 예, 의미 없어요. 괜히 그냥 사족만 다는 거죠. 그냥 사이영 리그 최고의 투수 넘버 1 이렇게 보시면 MLB 됩니다. 전체 1위 리그 에이스. 그러면 다니엘 스쿠발. 디트로이트의 타릭 스쿠발 선수까지 얘기해봤고요.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또 강력한 사이 영상 후보로 뽑히고 있는 스쿠발 선수입니다. 다음은 이제 14위 휴스턴의 요르단 알바레즈 선수인데요. 저는 이 선수가 저보다 한 살 형이라고 해가지고 되게 놀랐던 기억이 있습니다. 되게 뭐 요르단 선수한테는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곧 은퇴하는 선수인 줄 알았거든요. 얼굴만 봤을 때는. 하지만 뭐 그거와 별개로 타격 성적은 정말 무시무시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는데 알바레즈의 활약상 어떻게 보시나요? 내셔널리그의 지명 타자가 몇 년만 일찍 들어왔다면 그렇죠. 지금의 다저스는 어떤 팀이었을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저스요? 다저스 출신이었어요. 요르단 알바레즈가 다저스 출신입니다. 네네. 그래서 실제로 다저스에서 보낼 때 제가 몇 번 얘기한 것 같은데 제일 아까운 선수예요. 왜냐면 얘는 무조건 터질 선수인데 자리 없어서 보는 거거든요. 수비가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수비를 못해요. 하면 안 돼요. 뭐 지금 MLB 타격만 놓고 봤을 땐 최고죠. 탑5. 뭐 에런 저지, 후안 소토, 오타니, 요르단 알바레스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나머지 5번째 이제 취향 차이고. 네, 뭐 수비나 주루는 뭐 필요 없어. 이 정도로 타격하면. 타격이 그냥 뭐 말이 안 되는 너무 그냥 좋죠. 다 상위 1%에 있는 최고의 타자죠. 단지 지금 이 순위에 있는 건 지명 타자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리고 지명 타자임에도 불구하고 부상 이력이 조금씩 생기고 있어요. 이 선수 이미 그러니까 저는 전형적으로 딱 그냥 한마디로 설명드릴게요. 미국의 이대호예요. 덩치도 그렇고 이미지도 그렇고 둔해 보이고 뭔가 약간 뚱뚱해 보여가지고 슬러거 같은데 아니에요. 교타자예요. 네, 삼진율이 15%인가 그래요. 엄청나게 정교한 교타자고요. 사실상 그냥 워낙에 로파워가 좋아서 정교하게 타격을 가져간 와중에 홈런이 나오는 거지. 이 선수 어프로치는 기본적으로 컨택히터입니다. 맞아요. 삼진 안 당하고 볼넷 잘 얻고 생각보다 체이스 레이트도 좀 높은 편이라서 기본적으로 좀 공격적인 어프로치인데도 삼진을 안 당한다는 건 컨택 능력이 타고났다는 거예요. 단순 타격만 놓고 보면 저지 바로 아래요. 맞아요. 단지 이제 뭐 여러 가지 외부적인 요인, 뭐 다른 배트 스피드도 리그 최상위권이에요. 그냥 최고의 타자입니다. 끝. 정리하면 돼요. 타릭 스쿠발 최고의 투수, 요르단 알바레즈 최고의 타자. 단지 지명 타자일 뿐. 네. 다음이 좀 할 얘기가 많겠네요. 그렇죠. 네. 다음 순위 이제 13위인데요. 미러키 브루스에서 작년에 또 데뷔 시즌에 또 20-20을 달성하면서 화려하게 데뷔를 알렸던 잭슨 추리오 선수가 13위로 선정이 됐네요. 준영님은 상당히 점수를 높게 주셨습니다. 저랑 정현님이 동의했던 부분인데 정현님은 이 추리오 더 랭킹 올릴까 하다가 너무 무리인 것 같아서 억지로 조절한 게 10위예요. 저는 그냥 빠꾸 없이 6위 줬고요. 전 내려쳤어요. 저는 잭슨 추리오는 그냥
슈퍼스타 예약된 수준이라고 봅니다. 저는 랭포드 추리오를 하나로 묶어요. 티어를. 근데 랭포드는 지난 시즌 좀 아쉬웠으니까 그나마 내린 거고 네. 추리오는 지난 시즌 후반기에 보여줬으니까 6위로 올린 거예요. 동의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냥 추리오는 공수주 모든 면에서 가장 종합 업사이드가 리그에서 높은 야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외야 버전 거의 바위주라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바위주가 이번 시즌에 터지기 전에 2023년에 조짐이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 조짐을 추리오가 보여줬다고 생각을 하는 정도예요. 그러니까 2025년에 추리오를 굉장히 높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 발은 뭐 최상 상위 3% 스프린트 스피드에 수비도 뭐 외야 보면서 초반에 좀 고생하다가 중반부 넘어서 이제 거의 그 중반부 이후 페이스는 거의 골드글러브급 페이스였고 타격도 전반기에 고생을 했는데 중후반부 이후로부터는 사실상 OPS .900 이상 찍어버리고 그렇죠. 5월까지 OPS가 5할 뭐 이랬죠. 5일 했으니까. 네. 그러니까 재능 하나만큼 그 재능의 툴의 탤런트 총합만큼은 리그 탑 3에 당장 들어간다. 그렇죠. 어떻게 발현이 될 것인가 그게 문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동일합니다만 저는 유망주가 이거보다 높게 가기에는 좀 위에 너무 좋은 선수들이 많다고 생각을 해서요. 그리고 유망주는 까봐야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전 딱 그거 하나 때문에 좀 그렇죠. 순위를 상대적으로 낮게 줬는데 맞긴 해요. 뭐 재능이야 신인 20-20 그럼 뭐 말할 필요가 있을까요? 단지 그 위에 더 좋은 재능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죠. 신인왕 투표에서도 밀렸습니다만 저도 뭐 8년에 $8천만 이미 묶인 선수고요. 했었죠. 이미 데뷔를 했을 때 메이저리그와 트리플 A를 포함했을 때 제일 어린 선수였고요. 뭐 앞으로 근 10년, 20년을 책임질 메이저리그 최고의 슈퍼스타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합니다만 동의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은 유망주기 때문에 저 순위를 낮춰줬습니다. 저도 예찬님이랑 비슷하게 생각이 들어서 순위를 좀 낮게 줬던 것 같아요. 저도 22를 줬는데 한 3, 4년 뒤에 보자고요. 네, 그렇죠. 좀 더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점점 순위가 올라갑니다. 저희가 12위. 12위, 11위까지는 공개를 하고 탑 10부터는요. 리스트를 네. 쭉 나열한 다음에 우리 각자 다 아는 선수야 거기는. 그래서 그렇죠. 각자 코멘트하고 싶은 선수만 찝어서 얘기합시다. 그렇죠. 네, 그렇게 해야 청취자분들께서도 지루하지 않을 것 10명을 같아요. 한 번에. 네, 아는 선수들 얘기는 네, 길게 안 하는 게 좋아요. 단지 뭐 순위는 말할 필요가 오히려 순위가 중요해. 네, 그쯤 각자 가면. 네. 이제 그 부분이 중요한 거지. 코멘트야 뭐. 네. 자, 그럼 일단 12위 선수부터 보겠습니다. 토론토를 어떻게 보면 이끌고 있는 소년 가장 선수라고 할 수가 있는데요.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 선수가 12위에 선정이 됐습니다. 반등했죠. 반등했죠. 이게 왜냐면 저희가 2024년 야자수 때 불개주가 50위 안에 못 들었던 기억이 있어요. 65위네요. 65위였어요. 네. 투표 기준으로. 근데 그게 그럴만했던 게 2023년 시즌 끝나고 나서 불개주에 대한 그 여론 내러티브라든가 이런 게 되게 안 좋았어요. 맞아요. 그리고 외적으로도 그럴 거예요. 그렇죠. 외적으로도 이슈가 있었고 그리고 3년인가 연속으로 그 정체돼 있는 구간이 길었기 때문에 얘 그냥 무난한 보더라인 올스타 레벨의 뭐 타자로 머무르려나 보다 그 MVP 캘리버 시즌은 플루크였나 보다 하는 내러티브가 지배하던 와중이었는데 마지막 기회라고 느꼈던 2024년 시즌에 반등을 화려하게 했습니다. 문제는 본인은 반등을 했는데 팀이 가버렸다는 게 문제죠. 저는 이 블라디미르 주니어가 지난 시즌 뽑아낸 성적이 보통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거 21년 다음으로 좋은 성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잖아요. 네. 저는 21년보다 지난 시즌 더 좋았다고 생각을 해요. 오히려. 왜냐하면 21년에 일단 마이너리그에서 뛰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파크가. 그리고 팀도 21년도보다 24년도가 더 안 좋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당연한 거지만요. 그리고 일단 그 예전에 그 토론토의 혈통볼이 이제 결국은 실패를 했죠. 게레로만 나왔다. 그렇죠. 비셋하고 케반 비지오 좀 애매해져서. 네. 그래서 리그 최하위를 달리는 클럽에서 최고의 1루수이자 탑10 안에 드는 타자로 활약을 했다는 것. 이걸로 저는 21년도 더 좋은 성적을 주고 싶고요. 뭐 당장 WA만 봐도 6 이상을 찍어낸 두 번째 시즌이고요. 30홈런 쳤고요. 올스타 나갔고요. 네. 아메리칸 그 MVP에서도 5인가 6위 받은 걸로 알고 있고요. 맞아요. 확실히 자신의 재능을 다시 증명해냈다. 그리고 뭐 당장 다음 시즌 더 기대된다. 그런 선수입니다. 뭐 일단 지원이 없어요 주변에. 타격 측면에서는요. 이 선수 세번트 페이지 들어가 보시면은 되게 알바리즈랑 비슷해요. 맞아요. 거의 판박이 수준이에요. 네. 심지어 주루랑 수비 밸류까지. 그리고 가져가는 어프로치도 비슷하게 가져가요. 비슷하게 가져가요. 주루랑 수비도 뒤지게 못하는 것도 비슷하고 타자로서의 프로필도 비슷하고 그래서 뭐 만약에 올 시즌 같은 활약을 이번 2025년에도 그러니까 지난 시즌 같은 활약을 2025년에도 비슷한 슬래시 라인을 한 번 더 보여준다면 저는 사실상 알바레즈랑 불개주는 판박이라고
데칼코마니라고 보고 생각할 것 같아요. 일루 지타 자원, 타격의 한정에서만큼은 리그 최정상급. 이렇게 딱 보면은 순위 때 어느 정도 비슷한 것도 이해가 가고 앞으로도 그 정도 비슷한 평가를 받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이번 시즌에 또 다시 그 2022년 3년으로 회귀를 해버린다? 그러면 또 내러티브가 또 바뀌죠. 또 두 번의 플루크 이런 식으로 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선수는 재능만큼은 확실한데 뭔가 한 틱 한 틱씩 모자랐던 선수거든요. 근데 그게 딱 틱이 맞아 들어가는 순간에는 이런 파괴력을 보여줄 수 있다는 거를 뭐 좀 경년 두 번에 걸쳐서 보여줬기 때문에 2025년은 과연 어떤 버전의 불개주가 나올지 굉장히 궁금하긴 합니다. 네. 기대가 되는 선수죠. 네. 네, 12위였던 블라디미르 게레로 주니어가 작년에 65위에서 큰 폭으로 상승을 했다면 11위 이 선수는 작년 1위였다가 조금 소폭 하락을 했는데요. 바로 애틀랜타 브레이브스의 로널드 아쿠냐 주니어 선수가 네. 11위를 차지했습니다. 이 선수는 준영님과 규진님에게 좀 여쭤보고 싶은데 네. 준영님은 21위 좀 순위를 낮게 주셨고 그의 반면에 규진님은 6위를 주셨어요. 네. 이 두 분의 차이가 좀 많이 나는데 네. 그 순위를 주신 이유가 좀 궁금합니다. 전 아쿠냐를 그 2020년대 초반까지만 해도 굉장히 높게 평가했었어요. 근데 이제는 좀 약간 얘기가 다른 게 한번 본인이 증명을 해야 될 시기가 왔다고 본 게 뭐냐면 양쪽 다리가 다 작살이 났거든요. 이 친구 저는 베이스볼 플레이어라고 구분을 하던 선수가 아니에요. 애슬리트라고 구분을 하던 선수예요. 운동선수라고. 철저히 운동신경과 타고난 그 인스팅트에 기반을 해서 게임을 하는 선수라고 생각을 했는데 타자로서 완성도가 아주 뛰어나다고 느껴졌던 구간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그거를 씹어먹는 운동신경과 순수 로탤런트로 진짜 리그 정상을 차지했던 선수예요. 근데 지금 몸이 망가졌단 말이에요.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양쪽 다리 한 번씩. 끊어졌잖아요. 아예 끊어진 거잖아요. 그거는. 양쪽이 다 나갔죠. 다 나갔잖아. 이거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전 보수적으로 줄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투수로 치면은 토미존 2번 받은 거야. 네. 근데 그것도 저는 오히려 야수가 더 불안한 게 투수 토미존은 새 걸로 갈아 꼈다는 느낌이 있어서 차라리 면죄부가 되는데 야수는 갈아 낀 느낌이 아니잖아요. 아예 반파된 거란 말이야. 차로 치면은. 그렇죠. 그러니까 차체로 치면 토미존은 엔진을 아예 새 걸로 갈아 끼는 느낌인 건데 이거는 파손된 엔진을 수리를 한 느낌이란 말이에요. 봐야 될 것 같아요. 올 시즌. 저도 11위를 주긴 했는데 저도 만약에 이번 시즌에도 비슷하다면 저는 아예 차 타고 시킬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히려? 그러니까 그 완전한 그 정상 폼을 복구하지 못한다면? 네, 저는 이번에도 복구 못하면 전 그냥 끝날 것 같아요. 오히려 짧게 그냥 피크가 끊어져 버릴 수 있다. 한번 그냥 원히트 원더 하고 그냥 끝날 것 같아. 원히트라기엔 좀 길긴 한데 한 3히트 원더로 합시다. 근데 그 잠깐 몇 년 반짝하고 이제 끝날 것 같아. 왜냐면 ACL 재건을 했잖아요. ACL 재건하고 반월상 재건도 하고 사실 뭐 워낙 아쿠냐 선수가 애슬리트한 선수죠. 방금 말씀하신 대로 뭐 40홈런 70도루는 괜히 하는 게 아니죠. 타율도 그때 3할 3푼 7리였고요. 근데 일단 부상당하기 전에도 좀 꺾이는 게 보였거든요. 좀 그랬어요. 삼진율이 24%, 25% 가까이 찍히고 점점 타격 지표가 내려가는 와중에 터진 부상이었는데 부상을 이렇게 심지어 그냥 당한 부상도 아니에요. 대부분이 좀 심각하게 많이 당한 부상들이 많거든요. 이게 그냥 하나만 당해도 그냥 선수 생활 마감하는 부상들을 거의 3개를 당한 거라 지금은 제가 일단 워낙 툴이 좋으니까 이 위치에 놓긴 했는데요. 만약에 또 다시 부활하지 못한다면 이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아쿠냐의 모습은 못 볼 것 같습니다. 전 NBA로 치면 약간 자이언 윌리엄슨 느낌도 나요. 네, 근데 오히려 부상의 정도는 자이언 윌리엄슨보다 그러니까 빈도수 얘기한 게 아니라 부상의 심각성은 윌리엄슨보다 더 커요. 그래서 한번 그래서 21위로 둔 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봐야 할 것 같다. 올해 하는 걸. 올해 그러니까 근데 멀쩡하게 돌아와서 운동신경을 그대로 복구한다면 그럼 뭐 다시 탑10 들어가는 거죠.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높은 순위 준 이유 그냥 간단하게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면 아쿠냐가 이제 21년도에 그 한쪽 무릎이 나가고 22년도에 좀 부진하다가 23년도에 이제 몬스터 시즌을 만들어냈잖아요. 그렇죠. 저는 그냥 약간 어느 정도 기대감이 드는 부분 중에 하나가 이제 23년도에도 아쿠냐는 이제 안 되겠구나 싶었을 때 그런 몬스터 시즌을 만들어냈기 때문에 사실
세간의 뭐 본인도 아마 느끼고 있겠죠. 이런 음. 평가가 이제 어느 정도 본인은 이제 끝났구나라는 거를 주변에서 그렇게 평가하는 거를 많이 느끼고 있을 텐데 그럼에도 아쿠냐가 23년에 해낸 것처럼 그렇죠. 25년도에도 아직 뭐 30도 안 된 선수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저는 들어서 높은 순위에 선정해 봤습니다. 네, 이렇게 11위였던 아쿠냐 주니어까지 살펴봤고요. 이제 탑 10만 남았는데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순위를 이제 열거하기보다는 10명의 선수들을 쭉 불러드릴 테니까 저희가 시간도 많이 없고 하니까 한 분씩 10명 중에 난 이 선수는 꼭 얘기를 해야겠다 하는 선수들 얘기하면서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10명의 선수를 쭉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10명의 선수 쭉 부를게요. 10등부터 12위는 피츠버그의 폴 스킨스 선수가 투수로는 유일하게 붙어 있고요. 9위는 이번에 컵스로 이적한 카일 터커. 8위는 파드리스의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가 8위고요. 7위는 시애틀 메리너스의 훌리오 로드리게스. 6위는 신시내티 레즈의 엘리 데라크루즈. 5위는 양키스의 에런 저지입니다. 4위는 뉴욕 매츠의 후안 소토. 그리고 3위는 볼티모 오리올스의 거너 핸더슨. 2위는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그리고 1위는 로열스의 바비 주니어 선수가 차지를 했네요. 약간 의외일 수 있는 게 1, 2, 3위겠죠. 사람에 따라서는 맞습니다. 오타니가 1위가 아니라는 거. 근데 뭐 오타니를 1위로 뽑은 분들도 있고 하니까요. 그러면 규진님부터 10명 선수 중에 한 명 나는 이 선수 얘기를 하고 싶다 하는 선수 골라서 짧게 소개 부탁드립니다. 한 명은 아니어도 되는데 좀 뉘앙스. 예. 예, 그렇죠. 근데 저는 여기에서 그냥 딱 한 명만 소개하자면 저는 당연히 이제 에런 저지 선수에 대한 얘기를 간단하게 하고 싶은데 뭐 이 선수가 잘 치는 타자인 건 다들 아실 테니까 그냥 제가 양키스 팬이 된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렇죠. 제가 22년도부터 메이저리그 보기 시작했는데 그 해에 홈런을 엄청 많이 쳐버리시는 바람에 그리고 작년 시즌이 정말 몬스터 시즌이었거든요. WRC 플러스 217로 역대 우타자 정말 단일 시즌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런 정말 엄청난 시즌이 월드 시리즈에서의 그 실책이랑 그 부진으로 약간 좀 묻혀버린 게 저는 조금 아쉬운 감이 좀 있거든요. 정말 진짜로 제가 야구를 보면서 와 이렇게 칠 수 있구나라는 생각이 든 선수였는데 어쨌든 양키스의 정말 유일하게 정말 믿을 수 있는 타자니까 올해 정말 잘 부탁한다는 말 개인적으로 하고 싶습니다. 네. 저는 몇 명 찝어보자면 일단 바비 비트 주니어가 오타니보다 위에 온 이유는 간단합니다. 숏이니까. 그렇죠. 숏이니까. 이해합니다. 당장 기량은 당연히 업사이드로만 놓고 봤을 때 50-50을 한 오타니가 위에요. 근데 숏이니까. 오타니를 제가 4위를 줬거든요. 제가 만약에 오타니가 올해 지명타자만 보고 혹여나 외야만 보고 타자만 했으면 1위 넣었어요. 근데 투웨이라서 4위 준 거예요. 그죠. 불안해요. 투웨이. 왜 굳이 계속 한지 모르겠어. 근데 본인의 마케팅과 뭐 다저스가 애초에 오타니를 투웨이를 보장해주고 데려가는 거라서 어쩔 수 없는데 투웨이라서 4등 준 거고요. 근데 본인도 올해까지 해보고 안 되면 전달했어요. 본인의 정점 기량은 그냥 타자입니다. 타자로서의 재능은 그냥 역대급이에요. 그건 일본에서부터 이미 익히지 알려진 사실이죠. 근데 투수 뭐 하고 싶다니까 해야지. 그러면 하고 싶으니까 하고 4위 줄게 그 대신 1위 못 줘요. 그러면 1위 바비쭈는 그냥 알렉스 로드리게스 에이로드의 약간 재림 느낌이 나고 되게 압도적인 탤런트를 자랑하고 있고 그다음에 좀 이제 좀 재밌는 케이스들은 뭐 후안 소토는 단도직입적으로 말씀드리자면 단순히 배터로서의 완성도는 21세기 최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그렇죠. 뭐 오타니 저지보다도 더 위라고 생각을 하고 단순 배터로서의 완성도는 그리고 이제 엮여 있는 게 엘리 델라 크루즈랑 훌리오 로드리게스 잘 좀 합시다. 델라 크루즈는 잘했어요. 근데 이 선수는 약간 타자로서의 완성도가 좀 불안한 감은 있으나 주루 수비별로가 워낙에 특출나니까 그렇죠. 그걸로 이제 벌충을 한 느낌이고 훌리오 로드리게스는 타격을 좀 잘 좀 합시다 선생님. 2년째 뭐 하는 거예요 이거 지금. 그러니까 20-20을 그렇게 하던 선수가. 그러니까 이거 지금 OPS 좀 900을 찍냐 마냐 사람들이 기대했던 놈이 지금 800도 지금 비빌대면서 이러고 있으면은 이게 솔직히 수비하는 불개조랑 뭐가 달라. 그렇죠. 그러니까 좀 잘하길 바라고요. 그리고 터커는 뭐 국밥 느낌. 엘리트 국밥. 페타주는 우리가 아는 스타성 넘치는 그 페타주. 이제는 유격은 안 되고 중견으로 빠지는데 제가 진짜로 언급을 하고 싶었던 선수는 스킨스예요. 스킨스. 저는
21세기 최고의 투수 재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틀리지 않죠. 단도직입적으로 지금 리그에서 80 스케일을 줄 수 있는 유일한 투수는 스킨스밖에 없다고 생각해요. 저는 스트라이더 엄청 좋아하는데 네. 그 스트라이더조차도 업사이드 기준으로 봐도 75라고 생각합니다. 스킨스는 80이에요. 지난 시즌 던지는 거 보고 그냥 그 유망주 시절 스트라스버그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안 돼요. 예, 레퍼토리 완성도, 스토프, 구사 능력, 뭐 그냥 제 기준에서는 이 선수가 멀쩡하게 다치지 않고 본인의 피크를 잘 재현할 수만 있으면은 우리가 보지 못했던 어떤 괴생물체를 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에 스프링 캠프 던지는 거 보면서 더 느꼈어요. 네. 예찬 씨 어떤 선수 얘기해 보실래요? 뭐 저는 오타니만 얘기하겠습니다. 뭐 다른 선수야 제 랭킹이랑 거의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 저도 뭐 오타니가 지금 저희 랭킹에서 2위인데 바비 주니어랑 총점 1표 차이, 1점 차이거든요. 네, 제가 낚여주는 바람에. 네. 근데 충분히 어떤 부분에서 낚여주시는 공감하고 저도 뭐 오타니가 바비 주니어보다 더 좋은 선수임에는 동의합니다만 좋은 야수는 절대 아니기 때문에. 네. 그리고 2A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을 것 같은데 저도 길게는 안 보고 있습니다. 2A. 2A 유통기한을 길게는 못 보고 정말 길어야 한 3년 보기 때문에 이제 오타니 선수가 어떤 가치를 창출할 수 있을지에 대한 기대를 좀 다른 부분에서 해봐야 되지 않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정상급이고요. 뭐 최정상급이 아니라 그냥 1위고요. 1위죠. 메이저리그 최고의 선수고요. 그리고 뭐 야구 내적뿐만 아니라 외적으로는 나머지 49명을 다 합쳐도 안 될 정도의 대단한 선수고요. 마케터빌리티, 네. 스타성. 돈이 되죠, 돈이. 그 부분에서 메이저리그 현재 최고의 선수고요. 그렇지만 야수로서의 활용성 때문에 어쩔 수 없이 2위가 됐다는 점. 뭐 저도 다저스 팬으로서 아쉬운 감은 있지만 충분히 동감하고 이걸 들으실 청취자분들이 또 다저스에 대한 호감이 많으신 분들이 분명 계실 거기 때문에 반감이 있을지언정. 그래서 제가 대신 좀 쉴드를 쳐드리고자 나머지 분들 뭐 그렇게. 딱히 근데 제 방송을 이제 계속 들어오신 분들이라면 저도 또 저런 할 겁니다. 다 이해하실. 근데 뭐 원래 저런 놈이니까 다 충분히 논리적으로 이해하실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해. 그리고 다저스 그 진짜로 정말 사랑하시는 팬분들 중에서도 만약에 오타니에 대한 지금 본인의 애정과 감정적인 그걸 다 제거하고 딱 시장에 바비쭈 오타니 나오면 바비쭈 고를 사람이 있어요. 솔직히 순수 팀적인 측면에서만 보면은 내가 모르는 오타니라는 마케터빌리티 그 네임밸류 다 빼고 유격수 풀타임 보는 23살 바비쭈랑 30살 지명타자 오타니 고르를 하면 그 그간의 애착 관계 다 제외하면은 바비쭈 고르는 사람 없다고 못해요, 솔직히. 아유, 그게 아니고 그 오타니 고르는 게 이상한 거지. 소신 발언. 당연한 거 아닙니까? 어쩔 수 없어요. 뭐. 근데 하지만 오타니는 오타니다. 오타니가 보여준 것들이 있고 쌓은 레거시가 있으니까 당연히 어쩔 수 없는 겁니다. 네. 네, 오타니 선수가 지난 도쿄 시리즈 개막 2연전에서 2차전이었죠. 또 홈런을 때려내면서 또 힘차게 시즌 시작했는데 올 시즌도 또 50-50 네. 넘어서 60-60 할 수 있으면 달성하길 바라면서 메이저리그 사무국이 미쳐 날뛰겠죠. 네. 고트로 만들 겁니다 아마. 네. 네. 올 시즌 이제 메이저리그 개막을 또 앞두고 있는데 올 시즌도 또 재밌는 한 시즌 치러주길 바라면서 오늘 방송은 이걸로 마무리를 하고요. 저희는 다음 주 월요일에 또 다른 주제로 찾아오겠습니다. 오늘 송준영님, 김혜찬님 그리고 황규진님과 함께했고요. 저는 호스트 윤영선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야구에 대한 자유로운 수다 야자수. Ooh, don't we look good together? There's a reason why they watch all night long. Yeah, I know we'll turn heads forever. So tonight I'm gonna show you off. When I walk with you, I watch the whole room change. Baby, that's what you do. No, my baby don't play. Blame it on my confidence. So blame it on your measurements. Shut the shit down on sight.